자, 보건 6차 제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디젤 연소실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디젤 연소실이든 가솔린 연소실이든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 시간이 짧을 것, 그 다음에 연료율이 높아야 되고 노크가 적어야 되는데 평균 유압력이 높아야 되는데 낮을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배기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맞는 걸 보면 먼저 4번을 볼까요? 소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음기의 저항을 크게 하면은 그만큼 배기가스가 신속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걸리는 압력을 보고 우리는 배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압이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신속하게 배기가스를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기관의 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배기량과 소음기의 용량은 규정대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따라서 2번에는 맞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실린더가 정상적인 마모를 할 때의 마모량이 가장 큰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움직일 때에 상사점과 하사점을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때 위에 올라가면 폭발되기 때문에 그 폭발 가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따라서 링의 팽창률도 윗부분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제1번 압축링은 밀봉작용도 하지만 연소실의 높은 온도를 갖다가 실린더 벽, 냉각수 있는 데로 열전도를 하는 기능이 더 많아요. 따라서 팽창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마모율도 커져요. 따라서 실린더의 윗부분의 마모가 가장 크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가솔린 연료 분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기관의 응답 및 주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 시스템을 쓰는 거죠.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데 간단한 구조가 아니고 좀 복잡합니다. 입력요소, 출력요소 이런 것들이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기의 조건에서 밸브 오버랩 각도는 몇 도인가 그랬습니다. 이 밸브 오버랩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밸브들의 열림과 닫힘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흡기 밸브는 상사점 전 미리 열어서 닫힘을 하사점 다음에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하사점에서 열려야 되는데 미리 열어줘. 그 다음에 언제 닫아주냐면 상사점 지난 다음에 닫아준다고요. 그래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보기 조건에서 오버랩은 그럼 총 몇 도인가 물어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상사점이고 여기가 하사점이에요. 흡기 밸브는 열림 시간이 TDC 전 18도야. 미리 열어줘. 18도에서 열어줘 가지고 쭉 돌아서 하사점을 지난 다음에 몇 도에서 닫아줬어? 46도에서 닫아줬대요. 46도에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열림이 하사점 전 54도 여기서부터 열어줬대요. 54도에서 열어줘갖고 쭉 돌아가지고 언제 닫아줬냐면은 TDC 후 10도에서 닫아준 거야. 10도에서 요만큼이 10도예요. 그래서 10 플러스 18 요 부분이 바로 동시에 열려져 있는 구간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보기를 보니까 28도 나와 있죠. 정답 2번입니다. 10 플러스 18 28도. 배기 밸브가 이렇게 흡기 밸브와 동시에 열려져 있는 것을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랩의 각도는 이렇습니다. 자, 6번 가솔린 기관의 유해가스 저감 장치 중에서 질소 산화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장치는 무엇이냐? 이건 보면은 EGR 시스템이죠. 배기가스 제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는 주로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디젤 기관에서 전자제어식 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단 기존 디젤 엔진의 분사 펌프와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부가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아니죠. 따라서 동력 성능을 향상시키고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가속 시 스모그를 감소시키는데 부가장치 필요한 거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배출가스 중에서 유해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은 되는 유해가스에 해당하는 건데 해당하지 않는 거 질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회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센서는 그렇습니다. RPM 센서죠. 따라서 이것은 크랭크 포지션 센서입니다. 크랭크 각이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RPM을 알 수가 있죠. 그죠? 11번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방식으로 만든 것은 비등점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의 온도를 더 높여서 끓게끔 해주는 거야. 물은 몇 도씩 끓어요? 100도씩 끓죠. 근데 그보다 더 높여서 물이 끓게끔 하려고 그래. 잘 안 끓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히트가 안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라제다 위에 압력 캡을 써요. 그래서 캡을 딱 닫으면 그만큼 압력이 딱
들어가는데 이때 압력해 보면 0.9라고 써 있어요. 이게 바로 0.9kg/cm 정도의 압력을 딱 주게 되면 끓는 점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118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압력 캡식을 쓴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번, 4번 맞는데 검출하는 전압의 범위는 약 0에서 12V까지가 아니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0에서 5V까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차량용 엔진의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흡입 효율, 그 다음에 최적 효율, 충전 효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축비는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점화 시기는 기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죠. 엔진의 온도라든가 마찰은 제외한다.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료 1kg을 연소시키는 데 드는 이론적 공기량과 실제로 드는 공기량과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공기과잉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입니다. 피스톤 핀의 고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피스톤 핀의 고정 방식 피스톤하고 커넥팅 로드하고 연결하는 게 핀이죠. 피스톤 핀인데 이 피스톤 핀을 피스톤하고 고정을 시키면은 고정식이 되는 거고 피스톤 핀이 커넥팅 로드하고 고정이 되면은 뭐예요? 반부동식. 그 다음에 피스톤, 커넥팅 로드 다 고정되지 않고 피스톤 핀만 그냥 끼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빠질 염려가 있잖아요. 따라서 양쪽에 스냅링으로 막아준 거 이게 전부동식이야. 전부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4분의 3부동식 제가 이론 공부할 때 그랬죠. 다음 중 피스톤 핀의 고정 방식이 아닌 거 무조건 정답 4분의 3부동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디야? 엑셀축의 지지 방식이죠. 엑셀축의 지지 방식에서 4분의 3부동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피스톤 핀의 고정 방식 세 가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부동식은 또 하나 있죠. 엑셀축에서 다음 중 엑셀축을 바퀴를 떼지 않고 엑셀축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부동식. 이겁니다. 그래서 15번에는 정답 3번입니다. 크랭크축 메인 저널 베어링 마모를 점검하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메인 저널의 베어링이 마모가 됐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플라스틱 게이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그 유막 간극을 측정하는 거예요. 베어링이 마모되면 그만큼 유막 간극이 변동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실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확하게 플라스틱 게이지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나중에 실기 시험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 교육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 자동차 전조등 중앙축에 진폭 측정할 때에 폭을 측정하는 거예요. 10m 위치에서 측정하는데 이때 우측 우향 진폭의 기준은 몇 cm 이내에 되느냐.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직진 진행 방향일 때 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10m 거리에서 측정합니다. 이때 이게 우측 라이트죠. 우측 라이트에 좌측하고 좀 틀려요. 우측은 우좌 30cm, 그다음에 우우 30. 그다음에 좌측 라이트는 좌좌 15, 좌우 30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좌좌가 왜 15cm만큼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냐면은 중앙선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 라이트가 서로 교행돼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우측 라이트는 우좌 30, 우우 30, 좌좌 15, 좌우 30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윤활 장치에서 유압이 높아지는 이유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릴리프 밸브 스핀이 너무 장력이 커버리면은 리턴되는 오일량이 없고 전부 다 윤활 작동부로 다 나갑니다. 따라서 이때는 압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압력이 펌프가 굉장히 세다고 그래서 압력이 커지게 되면 이것을 다시 리턴을 못 시키고 다 유압으로 가다 보니까 세져요. 따라서 유압이 높아지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장력이 너무 클 때. 19번 디젤 엔진에서 플런저의 유효행정을 크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플런저 알죠? 플런저가 배를 해서 움직이죠. 이렇게 연료를 분사하는 분사 펌프에서 이 플런저가 아니다. 플런저의 유효행정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 어떻게 돼요? 송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변동이 되면은 그 유효행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료 분사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료 송출량이 많아진다. 정답 3번입니다. 이론에서 여러분들 디젤 과정을 보셨을 때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에서 워밍업 한 다음에 공회전 부조가 발생했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스로틀 밸브의 걸림 현상,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장치 고장, 수온 센서 배선 단사 이랬는데
악셀 케이블의 유격이 과다. 이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2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어떤 기관의 연료율을 측정하는데 열정산에서 냉각에 의한 손실이 29%, 배기와 복사에 의한 손실이 31%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기계효율이 80%라고 하면 정미 연료율을 얼마냐라고 정미 연료율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먼저 지시 연료율은 100으로 해서 마이너스 손실된 걸 빼줘야 되겠죠. 31% 플러스 29%. 손실 다 빼준 거. 그럼 얼마가 나와요? 40이 나오죠. 40%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미 연료 효율은 지시 연료 효율 곱하기 기계 효율이에요. 기계 효율. 따라서 이걸 보면은 지시 연료율이 얼마 나왔어요? 4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료율이 0.8%라고 했으니까 0.4 곱하기 기계효율 0.8 이것을 100으로 다시 곱해줘야지 효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48, 32 곱하기 100이니까 32%가 나오는 것에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미효율 32% 이와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2번 LPG 기관에서 믹서의 스로틀 밸브 궤도량을 감지해서 이슈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스로틀 위치 센서죠.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고속 디젤의 연력학적 사이클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오토 사이클 그러면 가솔린 기관이고 디젤 사이클 그리면은 디젤 기관들 정합 사이클이고 정합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복합 사이클이니까 사바테 사이클인데 이것이 바로 고속 디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PV 선도 보면은 올라가서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 요게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사바테 사이클 즉 복합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고속 디젤용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4번 싱크로나이저 슬리브 및 허브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싱크로나이저링은 어디예요? 변속기에서 기어의 물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저 링, 싱크로나이저 키, 싱크로나이저 스프링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싱크로나이저와 슬리브를 끼우고 부드럽게 돌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슬리브의 안쪽 앞부분과 뒤쪽 끝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허브 앞쪽 끝부분이 마모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왜? 약간 경사가 있어갖고 마모되기는 나중에 또 거리가 멀어져요. 싱크로나이저 허브와 슬리브는 이상이 있는 부위만 교환한다. 그건 아닙니다. 덩어리 전체를 다 교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단순 유성 기어 장치에서 선 기어, 캐리어, 링 기어의 3요소 중 2개 요소를 입력 요소라면 동력 전달은 직결이 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26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속도, 현가장치 가속도 있어야 되고 차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지시도 있어야 되는데 맵 센서는 우리 기관에서 뭐예요? 흡입 때는 공기량을 검사하는 게 바로 맵 센서죠. 따라서 26번은 정답 틀린 거 3번입니다. 27번 마스터 실린더에서 피스톤 1차 컵이하는 것은 바로 유압 발생입니다. 그래서 유압 발생이고 2차 컵이하는 것은 오일 누출 방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7번에는 2번입니다. 전자제어 제동장치에서 휠 스피드 센서의 역할은 바로 바퀴 회전 속도를 검사하는 거죠. 따라서 휠의 회전 속도 감지 1번입니다.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압을 기계적인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는 우리 자동차 뒤에서 보면 큰 트럭들 보면은 차축에 바퀴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거 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공기를 받아서 로드가 나가면서 휠 슈 안쪽에 캠이 있어요. 그 캠을 벌려주는 장치야. 돌려줘가지고 이 라이닝이 벌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때 공기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바꿔주는 거 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챔버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 4번입니다. 30번 차동장치에서 차동 피니언과 사이드기의 백래시 조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스러스트 와시의 두께를 가감해서 조정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때 간극 조정하는 측정하는 거는 필러 게이지를 검사하고 그 두께만큼 유격이 있는 것만큼 백래시가 커지겠죠. 간격이 너무 넓으면 그때 스러스트 와시어라든가 쉼을 집어넣어서 조정을 합니다. 30번에는 4번입니다. 31번 조향장치에서 조향 기어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맞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향 기어비는 조향 휠 회전 각도를 피트먼함의 선행 각도로 나눠주게 되면 몇 대 몇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고속 주행할 때 바퀴가 상하 진동을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스프링 아래 질량 상하 진동 트램핑 요윙
그 다음에 롤링, 뭐 이런 거, 스프링 위 질량에 관한 거 4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를 이렇게 봤을 때 앞뒤로 하는 거, 피칭.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선을 여기 잡고 움직이는 거. 이거 뭐예요? 요인.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롤링.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는 거, 바운싱. 요건 스프링 위 질량. 스프링 아래 질량에 움직이는 것은 바로 상하 진동, 트램핑.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딱 그거밖에 없어요. 32번에는 2번입니다. 33번. 변속기의 전진 기어 중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하는 변속단은 이건 제 1단이죠. 가장 큰 토크는 1단이고 가장 속도가 높은 건 제 끝단인데 힘은 없어요. 그죠? 속도만 많을 뿐이야. 그래서 토크는 1단이다. 34번. 동력 조향 장치가 고장 났을 때에 핸들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안전 체크밸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5번. 유압 제어 장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제어 장치하고 관계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오일 펌프 있어야 될 것이고 유압 조종 밸브 바디,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감압 조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성 기어 장치는 기계적인 겁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정의 캠버란 다음 중 어떤 것을 말하느냐? 먼저 캠버는 앞차축의 휨 방지와 핸들의 조작력 감소, 그렇죠? 타이어 편마모 방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바퀴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캠버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 정의 캠버, 영의 캠버, V의 캠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퀴의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좁은 것을 우리는 정의 캠버라고 하죠. 이건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죠? 아래쪽을 얘기한 거야 지금. 주체를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좁은 거. 그럼 위가 더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의 캠버죠.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자동차의 축간거리가 2.3m 그러니까 앞차축과 뒤차축의 거리가 2.3m라는 겁니다. 축간거리. 바퀴의 접지면의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가 20cm. 이때 자동차를 좌회전할 때요. 이때 우측 바퀴의 조향각은 30도, 좌측 바퀴의 조향각은 32도가 되었답니다. 최소 회전 반경은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원의 반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예요? 좌회전하는 거니까 우측 바퀴가 바깥쪽 바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하는 공식은 축구 나누기 사인 알파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각도 플러스 킹핀 거리 R이죠. 그래서 이것도 대입을 시켜보면은 2.3m죠. 2.3m 축간거리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30도 사인 30도는 0.5입니다. 바깥쪽 바퀴니까 0.5 이걸 곱하기 킹핀거리 20cm인데 원래 메타로 나왔으니까 메타를 바꿔야 됩니다. 0.2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8m가 나옵니다. 최소 회전 반경 0.8m가 나왔다는 거. 이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항상 바깥쪽 바퀴는 항상 30도를 줘요. 그래서 뭐 사인 공학적인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사인 30도는 0.5예요. 그래서 무조건 30도 나오니까 그냥 0.5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정답 2번입니다. 38번. 자동 변속기에서 작동유의 흐름으로 오른 것은 이렇습니다. 오일이 어떻게 흐르냐? 오일 펌프에서 압력을 만들어서 밸브 바디로 온 다음에 밸브 바디가 이제 토크 컨버터로 들어가죠. 따라서 38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구동 피니언의 이수가 6이고 링기어 이수가 30이래요. 그럼 감속비가 얼마가 될까요? 30을 구동 피니언 6으로 나눴어요. 그럼 5네요. 그죠? 5, 6, 30이니까. 신축의 회전 RPM이 1000rpm이래. 1000rpm으로 돌고 있대 지금. 이때 왼쪽 바퀴가 150. 왼쪽 바퀴가 150이고 오른쪽 바퀴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5 감속비가 5니까 1000rpm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로 나누면 200바퀴죠. 그죠? 200이면 이쪽도 200이 돌고 이쪽도 200이 돌아야 되는데 이쪽이 150 돌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 반대쪽은 52 더 플러스가 더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0이 되는 거야. 그래서 250 rpm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타이어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서 튜브의 공기압에 견디면서 일정한 최적을 유지하고 하중이나 충격에 변형되면서 완충작용을 해서 내열성 고무로 밀착시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걸 바로 우리가 카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41번. 배선에 있어서 기호와 색의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GR, 이건 뭐야? 그린의 레드인데 보라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요. G는 그린, 녹색, B는 블랙, 흑색, Y는 옐로우, 노랑 맞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교류 발전기는 자계를 발생하는 그러니까 자석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로터죠. 그러니까 1번 맞고 전압을 유도하는 스테이터,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스테이터 코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류기, 다이오드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커다우 릴레이는 교류 발전기에서는 커다우 릴레이가 필요 없고 다이오드 자체가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바로 42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ohm의 법칙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자르세요. E는 IR, I는 R분의 2, R은 I분의 2. 다 대입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맞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E는 IR. 2번밖에 없네요. 나머지 다 틀린 내용들이에요. 43번에는 2번.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4번.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측정하는 계기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비중계를 가지고 전액의 비중을 측정해 보면 현재 충전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완충전 시 1.260이라든가 1.280 잡아주죠. 따라서 비중계를 가지고 전액의 비중을 재면 현재 충전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중계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45번. 어떤 기준 전압 이상이 되면 역방향으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반도체는 뭐냐? 못 가게 하다가 어느 한계점이 되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죠.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한쪽은 못 와. 그런데 어느 일정 전압이 되면 못 오는 방향으로도 역류도 할 수가 있는 이런 다이오드가 바로 제너 다이오드다. 46번. 점화 코일의 2차 쪽에서 발생하는 불꽃 전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2차 전압이 어느 게 발생되느냐? 점화 블록의 전극 현상이라든가 전극의 간극, 혼합기 압력, 하지만 오일 압력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6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기동 전동기를 주요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 아닌 것은 회전력을 발생하는 부분 있죠. 전동기 회전력, 전기자 같은 거. 회전력을 기관에 전달하는 부분, 피니언이 있을 것이고, 피니언을 링기에 물리게 하는 오버러닝 클러치. 그러나 무브와 전력을 측정하는 이거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47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에어 퀄리티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차실내 유해가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자동으로 배기가스가 앞차에 대한 배기가스가 못 들어오게 실내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차실내로 청정한 공기만 유입시킬 수 있고 승차 공간 내의 공기 청정도와 환기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자동 시스템인데 차실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 순환 과정으로 맞는 것은 이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컴프레셔, 압축기, 응축기, 콘덴서, 건조기, 팽창 밸브, 증발기. 암기하고 계십시오. 3번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12V 배터리에 저항 3개를 저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계 A 흐르는 전류는 물었습니다. 전류 I는 R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은 2, 4, 6인데 직렬 접속의 합성 저항은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ohm이 나왔죠. 이거는 12ohm이 나왔어. 여기다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12V. 그러니까 얼마야? 1A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1A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화재의 분류 중 B급 화재 물질로 오른 것은 이 B급 화재가 바로 유리 화재입니다. 따라서 2번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52번. 기관 분해 조립 시 스패너 사용할 때 자세 중 옳지 않은 것은 스패너는 이제 파이프를 끼워서 발로 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식 어긋나는 게 바로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53번. 이동식 및 휴대용 전동기기의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쭉 맞는데 감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이 한 개 중 절연 구조의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이건 아니죠. 이중 절연해야 됩니다. 일중절이 아니라 이중 절연 구조의 전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53번에는 4번입니다. 54번. 산업체에는 생산 활동을 행하는 중에 에너지와 충돌해서 생명의 기능이나 무엇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 무엇 가로 안에 들어가지 알맞은 맛은 뭐냐면 바로 노동 능력입니다.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54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연석 작업 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맞는 얘기인데 받침대는 숫돌체 중심보다 낮게 한다가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만이 정중앙에서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55번에는 3번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번. 에어백 장치를 점검 정비할 때 안전하지 못한 행동은 자, 조향 휠을 탈거할 때 에어백 모듈 인플레이터 단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못한 방법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57번.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 전기를 차단해서 수선 점검을 할 때 조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위험에 대한 방지 장치를 해야 되고 스위치 안전 장치를 둬야 되고 필요한 곳에 통전 금지 기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스위치 박스에 통전 장치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불안정합니다. 58번 타이어의 공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좌우 공기압의 편차가 발생하면 브레이크 작동 시 위험을 처리할 수 있고 공기압이 낮으면 트레드 양단의 마모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중앙이 마모가 더 많아지겠죠. 볼록해지니까. 좌우 공기압의 편차가 발생하면 좌우 바퀴 회전 속도가 좀 틀릴 수 있어요. 따라서 그걸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드 기어죠. 종감속 장치, 차동 장치에서. 그래서 차동 사이드 기어의 마모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압이 낮으면 1번 포장도로에서 미끄러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58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자동차에 사용하는 부동액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으로 틀린 것은 부동액은 원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불량한 부동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부동액을 도료 부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부동액은 입으로 맛을 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중금속이에요. 입으로 맛보는 게 옛날에는 입됐어요. 이게 좀 달짝지근합니다. 이 부동액 입에 넣으면 좀 달짝지근해요. 따라서 우리 겨울철에 실내에 그 히터에서 물이 만약에 새잖아요. 그러면 꼭 굽는 군고구마 냄새가 나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요. 옛날에 맛으로 봤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부동액은 입으로 맛을 보아 품질을 구별할 수 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60번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되고 물기가 있는 손으로 작업하지 말아야 되고 고압이 흐르는 부품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서 안전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광용 안경을 착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60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